대통령이 보통 장관들한테 지시할 때는 문서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문서로는 없고 구두로 받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구두로 받았다고 하면 그 구두에 대해 그 구두로 이렇게 지시받은 거에 대해서 부처에서 국실장들한테 또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와 관련된 자료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그 국장인가 실장이 한 얘기는 본인이 메모한 거가 있다 이렇게 정도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프로세스상 봤을 때 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한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도 킬러 문항에 대한 지시 내용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육위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국정 철학이 같아야 된다. 정권이 바뀌면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장 경질을 하고 그 평가원장이 사임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 압력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 추론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난 그 6월 15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범위 안에서 출제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국어에서 특히 국어에서 비문학 문제를 출제하지 말아라고 지시했다라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경질했다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육모 네. 평가 결과를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됐잖아요. 네. 오히려 국어가 통합 수능이 시행된 이후로 가장 이번에 쉽게 나왔다. 이것이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그 킬러 문항이라고 예시했던 국어에서의 두 개의 문항이 있었는데 그 문항에 대한 그 정답률도 38%가 넘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능의 이유는 사실은 이제 수능생들의 그 변별력,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서 순위를 매기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등급이 4%거든요. 2등급이 11%고 네. 3등급은 40%예요. 그러면 3등급 정도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지금 그 예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난이도랑 킬러 문항은 또 상관이 없대요. 그러면 지금 수능 5개월 남은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킬러 문항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 수능생과 학부모들이랑 그 선생님들은 뭘 갖고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혼란.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 혼란을 수습할 대안들은 제시하지 않고 자꾸 뭐 사교육을 절감하는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뭐 586 운동권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걸 정쟁화시키는 쪽으로 가니까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